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나흘 연속 상승세를 마무리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 기록 경신을 이어갔고 나스닥 또한 5일 연속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최근 시장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다소 나타나면서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최근 연준이 비둘기 파적으로 기조를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계속 상승에 대한 동력을 공급받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연준이 내년 75bp 인하를 공식 전망한 만큼 이를 밑도는 전망치는 없는 가운데 지금은 최대 7번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 100bp까지는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장은 기대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말까지는 증시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금은 전 자산군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더라도 조정은 올해 연말이 아닌 내년이 돼서야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은 최소 올해 말까지 성공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페드는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 밝혔고 이로 인해 연준보다 앞서가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할 수 있는데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스쿼드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페드는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도록 충분히 제한적 수준까지 가지고 왔냐는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금리 인하 설에 대해 페드는 그것을 생각하는 곳조차 시기상조라 주장했고 지난 13일 종료된 FOMC 정례 회의에선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지만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래 미루는 것에 리스크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12월 미국 서비스업과 제조업 업황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미국의 12월 서비스업 업황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가 51.3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50.7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50.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반면 미국의 12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8.2로 시장 예상치 49.5를 밑돌았고 전월 확정치 49.4 또한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할 수 있죠. 한편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빠른 둔화 속에 미국 경제는 잘 버티면서 별다른 경제적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페드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시장의 침체를 부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고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페드는 시장에 맞서 싸우기 어려워졌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종의 근본적 데이터 변화가 나타날 때까진 현재의 낙관적 투자 심리는 적어도 내년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진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다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S&P 500 지수 역시 4,700을 훌쩍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덩달아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소외됐던 싼 주식들의 돈이 몰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최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이 같은 현상은 불과 2달 전 52주 신저가에서 지금은 신고가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최근 파월의 발언은 시장 우려를 잠재웠고 그동안 금융과 부동산, 소형주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가장 큰 압박을 받아 이에 지금은 당연히 가장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53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는 대규모 리콜과 세금 공제 혜택 소멸 가능성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같은 테슬라의 상승의 원인은 테슬라가 200만 대 리콜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 문제 해결에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고 또한 일부 세제 혜택이 사라져도 테슬라 차량 일부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최근 흐름세가 나쁘지 않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종전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이 같은 이유는 전기차 판매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의미 있는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사이버 트럭 등을 고려할 때 4분기 실적의 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4분기 매출 추정치는 종전 249억 달러에서 247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0.7달러에서 0.69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다만 도이치뱅크는 테슬라가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 180만 대는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에 다가오는 4분기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더라도 현재 테슬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년 성장과 수익 모두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며, 이미 테슬라는 상계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하야하는 실적을 밝혔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년 1월 4분기 실적은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1% 이상 상승해 현재는 488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올해 AI 반도체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이전에는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반을 다졌고, 덩달아 엔비디아는 일반 소비자용 GPU를 판매하기 시작한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GPU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맞춤형 컴퓨터를 유행시켰고, 이에 따라 게이머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고성능 맞춤형 PC 흐름을 주도하기도 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게이밍 부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데이터 센터 부분에 투자를 해 올해 클라우드 붐을 타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의 2026년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을 23달러까지 띄고 미래 EPS를 기준으로 한 PER은 39배가 된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듯 만약 엔비디아의 향후 주당 순이익과 PER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보다 약 80% 높은 9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0.02% 하락해 지수는 4,719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은 이날 0.35% 상승해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67로 마감을 해 전날 69에서 다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증시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0.27% 하락해 현재는 19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지난 10월 166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이어 이러한 애플의 눈부신 성적은 아이폰과 같은 애플 주력 제품의 매출이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 인상적이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은 최근 애플의 부진한 실적보다 내년 아이폰 판매 회복과 서비스 부문 매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아동 도서 출판사 회사인 스콜라스틱은 소매시장 여풍의 이유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12% 이상 하락을 했고, 칩 제조업체인 STM은 UBS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 스트리밍 미디어 회사인 로쿠는 주요 기관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6% 이상 하락을 했고,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콤 역시 이날 베어드가 중립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소매업체 코스트코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4%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